도내 아파트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매매가보다 전셋가가 비싼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로 계란값이 2배나 뛰었는데 전혀 무료의 병아리 입식이 제한되면서 이번에는 닭고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로 논란이 된 도내 재심 사건이 잇따라 영화와 연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보다 더 기막힌 현실이 문화계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아파트 전세난 속에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인데 도내 상황이 유독 심각합니다. 월세 아파트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인데 세입자 보호에도 비상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지난해 최저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가장 비싼 물건이 2천만 원만은 1억 1천만 원에 나갔습니다. 4년 전 입주한 이 아파트도 지난해 가장 높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뭐 거의 분양가에 가깝게 들어가요. 아파트 저기를. 송천동의 KCC 같은 경우는 분양가보다도 훨씬 비싸게 들어갔어요.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앞지르거나 같아지는 일명 깡통 전세가 생긴 것입니다. 이 같은 깡통 전세 아파트는 도내에 45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경기 침체까지 계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다 보니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세도 없을 뿐더러 이제 월세를 많이 내놓죠. 지금 이제 조그만 아파트도 한 아파트도 사서 월세 내놓는 걸로. 이를 대변하듯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즉 전세가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억 4천만 원, 평균 전세가는 1억 2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이 무려 79%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월세 임대가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전세가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계란값에 이어 이번에는 닭고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감염 우려에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닭고기가 잔뜩 쌓여있던 축산물 판매장이 전에 없이 휑한 모습입니다. 닭고기 공급이 줄어서 매대를 다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물량이 달리자 가격은 당연히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한 20-30% 지금 가격 인상이 돼서 소비자에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닭고기 공급이 부족한 것은 AI로 병아리 입식이 중단된 농가가 전체 3분의 1에 달하기 때문. 도내에서만 1,700여 농가 가운데 600군데가량이 지난 2달간 닭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연말 1,400원이던 생닭 1kg 가격이 2,600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병아리 입주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사상 최고가로 급등했어요. 1,300-1,400원 하던 것이 2배로 올라간 거죠. 가공비와 유통비를 더한 시중 닭고기 가격도 당연히 들썩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몇 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입식이 재개가 되는데 생산 기간이 있기 때문에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는 가야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질병이 계란뿐 아니라 닭고기 공급까지도 위협하는 상황.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 한우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 소와 돼지 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46%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전체 축산 농가의 백신 접종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은이나 연천 등 다른 지역 구제역 발병 농가에서처럼 젖소농가의 항체 형성률도 낮아 도내 젖소농가 449곳도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익산 택시 강도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삼례 3인조 사건은 연극 무대에 올랐는데 영화보다 더 기막힌 현실이 문화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가 드러난 익산 약초노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10대 청소년을 살인범으로 둔갑시킨 수사기관의 추악한 민낯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삼성근로자의 백혈병 문제를 고발했던 김태윤 감독의 신작 재심입니다. 영화배우 강하늘과 정우가 각각 누명을 쓴 피해자와 변호사를 연기하며 사법 피해자의 서름과 지난한 재심 과정을 스크린에 녹여냈습니다. TV에서 접하고 제가 굉장히 같이 분노했던 시청자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사건을 접했을 때의 충격과 분노로 목표했던 상업 영화가 아닌 실사 영화 제작을 결심했다고 감독은 털어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또 한편으로 분노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은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역시 3명의 젊은이가 누명을 쓴 삼내 슈퍼 강도치사 사건도 지난해 12월 연극 귀신보다 무서운으로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죄를 참회하는 진범과 반성하지 않는 공권력을 대조해 보여주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문화계의 관심은 인간의 존엄이 파괴된 영화보다 기막힌 현실과 이를 제약 없이 풀어낼 수 있다는 문화적 특성이 맞아떨어지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요소로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지는 게 이런 문화적인 어떤 감성 또 문화적인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확인시키고 지난해 무죄로 마무리된 돈의 재심 사건들이 어지러운 시국과 맞물리면서 문화로 공감대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입춘도 지났는데 강력한 추위에 서해안에는 많은 눈까지 내렸습니다. 눈은 밤사이에 최고 8cm가량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간 마을도 농경지도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에선 눈을 치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별로 안 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많이 와버리니까 제설 차량도 하루 종일 길이 열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뿌려댑니다. 저희들이 새벽 3시에 전체적으로 출동을 해가지고 일단 결빙 구간을 우선 위주로 하고 전체적인 도로를 제대로 하는 거죠. 서해안 지역인 고창과 부안, 정읍에 이틀째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안 줄포면에 15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객선과 항공기도 발이 묶였습니다. 군산과 부안 지역 섬으로 가는 5개 항로 여객선 6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군산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도 결항됐습니다. 강풍과 풍랑특보가 함께 내려진 서해상에서는 한때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오후 들어 해제됐지만 밤사이 눈발이 다시 강해져 내일 오전까지 내륙에는 1에서 5cm, 서해안은 최고 8cm가량이 더 쌓일 전망입니다. 강력한 한파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도 0도 안팎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밤사이 대설특보가 다시 확대돼 내일 아침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하겠다며 차량 운행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익산시 농민회는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해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 곡식에 지급한 우선지급금 차액을 환수할 경우 농가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지급금과 실제 곡식 가격에 197억 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했다며 농가 25만 호를 대상으로 환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4억 원이 넘는 자전거 도로 예산을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다시 꺼내든 전주시인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역에 있는 공공자전거 대여소입니다. 지난해 6월에 설치됐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염두에 둔 시설이지만 기대와 달리 외면받았습니다. 짐이 많은 관광객에게 바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게 부담이었던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처음 여행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보통 택시 타고 가거나 그러니까 잘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주시는 전주역에서 자전거를 빌려
아중호수와 한옥마을까지 관광이 연계되도록 자전거 도로 개설도 추진했습니다. 정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 4억 2천만 원까지 확보해놨지만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없어 최근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시는 해당 예산으로 기린대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정부 측은 사업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요나 타당성 조사 없이 덜컥 사업부터 추진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다른 데는 옮길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인데 우리는 좀 더 크게 봐서 좀 해달라 그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전거는 한 번 실패했던 정책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수요 조사와 함께 타당성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만금 정책 포럼은 새만금 내부가 55%가량 노출됨에 따라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단기간의 성공은 물론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민간 사업도 가능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집중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기반시설의 민간 투자 비율은 15% 수준이지만 새만금은 50% 이상이라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탄핵 정국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촛불 정신의 확산이 더욱 필요한 상태라며 내일 전주 객사 앞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할 것을 10개 지역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 역시 내일 집회에 적극 참석해 조기 탄핵을 주장하기로 하는 등 도내 야권들도 촛불 집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대해 정부와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AI의 속수무책이던 정부가 이번엔 구제역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농가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백신 접종하는 날을 정하는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가 내일 군산에서 개막해 13일간 열전에 들어갑니다. 군산 월명경기장 등 9개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초등부와 고등부에서 전국 111개 팀이 출전해 예선과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립니다. 전주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에서 승하차가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효자동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지난 8일 개통했지만 승차만 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오늘부터 맞은편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대형 점포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내일 아침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에코시티 창고형 매장 입점을 둘러싼 시와 주민, 상공인 간의 갈등과 해결 방안, 그리고 반복되는 대형 점포 입점 문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시는 기존의 버스 정류장 이름과 노선 번호를 알아야 검색이 가능했던 교통정보 홈페이지를 개선해 목적지만 검색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과 노선을 알 수 있도록 버스 정보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스 결행 정보와 도로 통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도록 했고 외국어 홈페이지도 제작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청이나 한옥마을, 덕진공원 등지에 포켓몬고 게이머들이 늘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군시설관리사업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한편 운전 중 게임 안 하기 등 예방수칙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포켓몬고 이용자는 현재 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전주 덕진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40대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머리를 뒤로 젖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시내버스 대표 7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비원과 운전기사 등 100여 명의 임금 3억 9천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체불 임금이 크고 대표가 체불을 반복했지만 뒤늦게 임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원 춘향제가 문체부의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전국 1위로 선정돼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8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2년 연속 전국 1위로 선정된 춘향제는 고전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고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예술 축제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